무림고수 왕호. 제가 이제 항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기본기를 중점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 관원생들은 지루하겠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쉽게 재밌게 하면은 그 당시에는 다 좋아하고 막 흥미롭지. 그런데 결국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재밌게 뭐 슬슬 하면은 처음에 재밌다가 나중에 뭐야 이게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듯이 스스로의 모습이 변하는 게 없거든. 발전이 없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기를 튼튼하게 기본기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처음 배울 때는 왜 매일 하다 보면 가르치지? 힘들고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은 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꼈을 때 그 네, 사람은 오래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어제 제가 음. 길을 가다가 저한테 이제 7살 때부터 운동을 배워서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번 달에 프랑스로 유학을 간다고 석사를 하고 예. 이제 조선족 교포 학부모인데 그래요. 어제 지나가면서 신호등 기다리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아들이 얘기하기를 어릴 때부터 태권도 배웠던 분들이 지금 자기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고 관장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길에서 만나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 중국에 와가지고 가르치던 제자가 6단. 6단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자가 6단이면은 오랜 세월 가르치셨네요. 정초를 합니다. 그 친구들 지금 모든 도장 경영도 그렇고 운동 수준도 그렇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도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하는 도장 예. 제가 하는 도장은 지금 중국 10개 도시에 산동이 제일 많고 동북 삼성, 그다음에 심천 이렇게 10개 도시에 총 27개 있습니다. 27개면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27개 도장을 거닐고 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도장을 차린 것까지 합치면은 그 이제 지금 저희 정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도장을 말씀드리고 대부분 이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저희 도장 사범을 하려고 그러면 5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을 조금 혹시 우리 중국 제자들 들으면은 자존심에 문제도 있어요. 5가지 중에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데서 운동을 배운 아이들은 저는 저희 도장에 사범으로 지도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다른 데로 배워서 자기가 같은 태권도 기본적인 개념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식 변화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힘띠부터 배운 아이들을 저희 도장에서 가르쳐서 사무으로 쓰는 그런 조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점 밑에서 운동을 하다가 바로 서점 옆에서 도장을 내는 경우 이렇게 사제지 간의 관계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사범들을 안 썼습니다. 대부분이 객지에서 온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희 도장에서 키워서 도장을 하고 싶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도장을 내는 것을 제가 다 원칙으로. 그래서 이제 27개가 좋습니다. 참 말씀 중에 참 가슴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 밑에서 배운 학생이 같은 빌딩에서 자기가 배운 데는 5층인데 2층에다가 도장을 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틀렸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대전에서도 도장을 하고 현재도 있고 그 당시 이제 도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 가면은 이런 경우는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면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어찌 스승한테 배운 제자가 같은 빌딩에 또 같은 옆 건물에 도장을 차려야만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우리 태권도의 정신, 양심 그러지 맙시다. 좀 어렵더라도 스승한테 배운 제자가 어찌 그런 짓을 합니까? 설령 이 방송을 보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도장을 빼서 좀 더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전하십시오. 이게 우리 태권도인들의 정신이고 애정 아닙니까? 참 마음 아파요. 나 그런 거 들으면요. 맞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옛날에 군사일체라고 스승은 부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반목하고 적이 되고 스승한테 마음에 상처 주는 거거든요. 이게. 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국에 와가지고 처음 도장 오픈해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언어겠죠. 그 제가 중국 올 때 그냥 뭐 뚜이부치 죄송합니다. 시에시에 이 정도만 알고 왔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언어적인 장벽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스승하고 같이 맞담배하는 거, 순간적으로 있는 거, 이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나라의 문화니까 그럼요. 이렇게 네. 넘어가고 있죠. 예. 그 음식 문제죠. 음식 문제. 그래서 3개월 되니까 6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극복해야 할 예, 일이죠. 예. 뭐 앞으로 우리 태권도인들이 미국에 나가서 이제 새로운 도장을 개설하고 객지에 가서 문화가 다른 곳에, 음식이 다른 곳에,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생활하려면 이 세 가지는 본인 스스로가 터득해야 되는 것이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것이고요. 후배들 위해서 예. 처음 외국에 나가서 뭔가 도장을 개설하고 태권도를 좀 더 발전시키는데 꿈이 있는 자들한테 충고의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이제 외국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꿈을 펼친다는 건 참 중요한데 대부분이 오는 사람들이 막연한 풍경으로는 경우가 많고 저 역시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태권도 시장의 어떤 변화를 조금 예상하는 건 맞지만 그런 동경이 하는 그런 동경심이 없다고 하면은 태권도가 변화가 있다고 해도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이제 막연한 동경심에 와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 나라에 가시고자 하는 나라의 전체적인 문화, 언어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오시면은 조금 덜 고생을 하고 도장을 아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와서 관원생들의 모습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의 관원생들의 모습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느끼시는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어린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일 어린 나이가 중학생, 그 다음 일반인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은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한류 열풍 때문에 아마 중학생 이상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가 그게 이제 차츰 변화되면서 지금은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고 큰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8년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중국도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갖는 이제 그 나약함이죠.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 힘들게 하면 포기하려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 아이들 이제 수련 연령층하고 아이들이 갖는 이제 정신적인 그 어려움에 대한 그 쉽게 포기하는 이런 점이 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권도를 배우면서 태권도를 배우는 관행생들한테 바로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것들이 참을성, 그리고 끈기, 그리고 지속성 이 세 가지가 교육 차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태권도를 배운 자와 태권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세 가지가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가르쳐서 참고 뭔가 견딜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뭔가 지속성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태권도의 정신 기술을 통해서 가르침을 해서 태권도를 배우면 사회에 나가서 남보다는 좀 더 월등하게 좀 더 위치 좀 나은 곳에서 활동할 때 태권도에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태권도를 하면서 갖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적 가치. 그러니까 교육적인 가치가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태권도를 가르치는 지도자분들도 그 점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것이 태권도의 발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우식 대사관님은 그러한 정신을 이미 깨닫고 관원생들한테 또 지도자들한테 이미 심어줘서 이제 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또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된 점이 있다는 어떤 점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태권도 지도자들이 뭐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배워서 이만큼 성장을 해서 잘 돼서 선생님 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올 때가 지금 이제 2003년도에 저한테 배웠던 아이들 그 당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유명한 칭화대학이나 베이징대학이나 노동대학 이런 데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성공을 했을 때 찾아왔을 때
그때가 가장 큰 그게 바로 예. 스승, 지도자의 바램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타권도를 배워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성공하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네.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 기대해보고요. 네. 끝으로 네. 한국과 중국 이게 어떤 그 관계성 서로 이게 좋아야 타권을 배우는 부모 학생들의 보람도 더 클 것 같은데 현지에서 살면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좀 발전하면 좋겠다. 좀 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의 양나라가 발전하고 그러죠? 네. 예. 그런 점에서 타권도인으로서의 느낀 점 또 어떠면 좋겠다는 바램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양국 관계에 예. 정치적인 그런 관계야. 그다음 이제 교육적인 그런 예. 이제 하나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인에 대한 되게 우호적이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러고 한국 사람하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양국 간에 이건 뭐 저희가 국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치적인 문제니까 네. 뭐 정치적인 문제는 또 한국, 중국하고 문제뿐만 아니라 네. 미국하고 관계가 그렇죠. 있고 뭐 러시아하고 예, 관계가 예, 있고 예. 이렇게 복잡하니까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여기 아닌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한중 관계가 최고가 서로 좋아져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렇지. 의인하면서 이런 좋은 관계가 되기를 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드 때는 예. 마음의 고통을 많이 느꼈어요. 새롭게 내려오고 그랬다네요. 그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제 공화국에서는 그걸 검으로 태극기를 걸어놓음으로 해서 예. 중국이 와서 혹시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점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좋은 점에서도 좋게 해서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 저도 그렇게 현재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렇게 좋은 관계가 돼서 서로 좋은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왕래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는 이제 각 도장마다 이제 제가 다니면서 심사를 보면서 중국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말은 이제 쉐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말은 학습입니다. 학습.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계 이제 지혜. 제가 이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 이걸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건 교육이 아니고 학습이거든요. 학습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게 학습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알은 내용에다가 더 가치를 부여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교육인데 마치 우리 학부모들은 학습이 교육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부모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으면 학습, 교육을 이렇게 받는 목적은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교육적인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이 다음에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지혜를 발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학습, 교육, 지혜 이렇게 단계를 나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은 이 단계를 얘기하면 전부 다들 인정을 하는데 근데 현실이 지금 중국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이 사교육이 너무 성행을 하고 사교육을 안 받으면 고등학교에서 자라기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차이는 있지만 대학교 가기도 힘들고 그게 이제 인구는 많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고등학교, 대학 가는 것조차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조금 더 현명한 대처를 해서 아이들이 시대 변화에 이렇게 지혜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맞습니다. 태권도 지도자로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사관님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고수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본인이 이건 내가 갖고 싶다. 이 부분이야 본인이 선택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왕호TV를 통해서 좀 더 양심이 되고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 저는 그러기를 바라면서 왕호TV를 지속적으로 현재는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점차 노력하고 좀 더 발전해 갈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